안녕하세요. 세종환경경연구소 조아라입니다. 사람들 되게 많네요. 떨리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온 거는, 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논문을 이렇게 박사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랑 이렇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새 밀고 있는 그 주제가 격변의 세계 느끼고 응답하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키워드 2가지 문장을 가지고 제가 맨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일단 느끼고 응답하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게 그냥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 그냥 위험함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좀 행동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후위기는 혼자서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있는 그 신호들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지구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살짝만 건드려도 관민 반응을 보이는 사나운 짐승과도 같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기후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시스템이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 틀어지면 그게 틀어진 것대로 또 다시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려고 큰 격동이 일어나요. 그게 기후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입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죠? 공주 아니에요. 공주같이 생겼는데 공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 사진 보고 공주시가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2019년에. 기억하세요? 거기에 막 돈 막 보내고, 구호 돈 보내고 하신 분. 자, 손 드세요. 좋습니다. 1점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산불을 보는 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그 산불이라는 게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산불이 내리면 원래 어떻게 산불이 나냐면요.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랑 구름이 꽝 하고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난 다음에 전기가 빵 하고 생기죠. 그럼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산에 그 나무에 피레침 같이 빵 하고 치면은 걔가 이제 쓰러지면서 옆에 나무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산불이 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할까요? 번개 치면 뭐도 같이 오죠? 천둥? 과학자들이네. 또. 비가 같이 옵니다. 그죠? 원래 비가 오면은 불이 꺼져야 돼요. 근데 지금 꺼지지 않아서 산불이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밑에 있는 낙엽이나 바닥이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바싹바싹 말라서 더 타기 쉽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강원도의 나무들은 다 소나무들이 많았어요. 소나무가 많다는 거, 소나무가 불에 굉장히 잘 타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넘어가면은 예전에 산림청이 생길 무렵에 또 1945년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해방되고 또 전쟁 나고 이랬잖아요. 나무 심을 때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많은 건데, 이때 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후변화랑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기 있는 사진을 보면 까만 부분 있죠? 까만 부분. 저 까만 부분이랑 빨간 부분을 보셔야 돼요. 빨간 부분이 지금 까만 부분 다 탄 거예요, 지금. 불 나고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빨간 거 말고. 까만 거가 원래 초록색이어야 했어요. 근데 다 탔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 사진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초등학생이 귀엽다는 거예요. 아니, 귀여운 게 아니죠. 지금 주변을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인식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다 타 있죠. 여기 있는 애기 죽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호주의 산불의 사진이고요. 여기는 그리스 산불이에요. 아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걔 얼굴은 평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되게 호주에 사는 저 캥거루도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우락부락해요. 근데 자세히 우리 사진을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철근이 있잖아요. 우락부락한 몸으로 철근을 빠져나가려다가 불에 달궈진 철근 때문에 이렇게 돼서 못 빠져나가서 저렇게 불타 죽은 거예요. 화형이 제일 아픈 거 아시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비단 동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산불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지금 문제,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피해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동물이 막 그 환경이 막 불타고 막 이랬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되게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랑 정치 문제랑 사회 문제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보통 기후변화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규명을 대충 많이 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지금 피해받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동물들이 누구냐? 어디가 지금 피해를 받았냐? 라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저거 통해서 뒤에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졌어요. 누가 피해받느냐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거는 아까 처음 해보셨던 산불 사진 기억나세요? 동해아? 방금 1분 전, 2분 전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강릉에 산불에서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어떤 좀 감정이 드세요? 이 피해자를 보면, 피해받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절망감, 슬픔 이런 게 좀 떠오르시나요? 제가 애기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유아 수업을 좀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집이 불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어보면 무서워요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게 가장 본능적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산불적인 상황에 삶의 터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기후변화 문제랑 좀 이어져 있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제가 그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보전원이죠. 환경보전원에 같이 그 매년 인식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3년 전부터 이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 재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불안감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는 전 연령 다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높아요? 찾아보세요. 미안함이 높죠. 그렇죠? 미안함. 이건 어른들의 감정이에요. 사실 미안함은. 미안함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불안감이라는 걸 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안감 수치를 한번 볼게요. 청년, 중장년, 노년 중에서 중장년 전부 다 불안감 다 높아요. 근데 청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대해서 알려면 이 감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력감이에요. 무력감이나 무기력증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MZ세대 기후 우울증이 취약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왜 기후불안과 기후우울증에 노출되는지 우리 한번 이유를 들어봅시다. 불안감이는 당연해요. 불안감이 왜 당연한 거냐면 우리가 1980년대에 IPCC가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그 정부 간 협의체로 뭐 기후변화 관련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보고서 내서 그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났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기후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막 매년 내고 있거든요. 올해도 있었어요. 6차 보고서. 아, 올해 난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그때 기후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키워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지금 밑에 보이시죠? 파란 색깔. 저게 기후불안이에요. 초록 색깔, 기후우울이에요.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그냥 생명의 위협감이 아니라 그 안에 불안감을 비롯해서 그 불안감이 또 다른 감정이랑 연결이 되는 게 무력감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살기 팍팍하잖아요. 살기 팍팍한데 뭐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그게 살기 팍팍한데 내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랑 나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포기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청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응답 밑에 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장년하고 노인분들하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중에서 어떤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아니면 좀 실천할 의지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빨간 박스. 다른 거는 지금 P라고 돼 있는 건 막 별이 있잖아요. 저게 중장년, 노년하고 청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근데 저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중장년하고 노년은 비슷했어요. 비슷하게 실천을 잘 하고 계셨어요. 실천을 할 거고 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청년이 대체로 저 두 개 빼곤 다 낮았어요. 그래서 저게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고 결과가 분석이 된 거예요. 청년이 튀어서. 근데 이 이유가 지금 당근마켓이랑 전자영수증 받기 이런 거 하기 쉽대요. 요거는 자기가 할 수 있겠대. 근데 채식하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싶대. 이런 뭔가 무기력증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얘기를 좀 이거 위주로 해주고 싶은데 제가 청년이랑 실제로 토론을 좀 했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기성세대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거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진짜 친환경인지 모르겠다. 또는 불신이 되고 좀 우리가 이렇게 만든 사회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좀 분노감을 좀 많이 표출을 했어요. 사실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 무기력감이랑 연결돼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환경도 챙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회를 이렇게 팍팍하게 만든 거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분노감이나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기력감으로 연결돼서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무기력감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에요. 사실 무기력감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안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청년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미성년자들은요, 분노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근데 미성년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투표나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른들한테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투표권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나 하나 해봤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감의 시초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안에는 사실 되게 다양한 감정, 무기력감, 답답함, 억울함, 두려움이 한데에 어울려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더 깊숙한 마음을 보면 누구든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환경이란 문제.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이요, 미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미래 세대가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부터 지금 성인이 되는 친구들을 보통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청년들도 미래 세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래 기성 세대들이잖아요. 미래에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사회 시스템에 좀 중점에 있는 나이대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 사실 힘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힘이 없는데 근데 자기가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력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많은 거예요. 혹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실제로 생활에서 할 때, 하기 싫다라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채식이라던가, 이거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거기 포기하기 힘들고 저도 그래요. 막 차도 타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막 좋은 가수 있으면 앨범 그냥 다 사고 싶고 왜 갑자기 나왔네요. 사 있고 이렇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기후변화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생태문명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싫잖아요,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그걸 해결해주는 게 과학기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요, 저도 MZ세대라고, 그 알파벳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여튼 MZ세대라고 할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MZ세대들이 흔히 하는 게, 정보 과잉 사회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문자 세대셨나요? 혹시? 문자를 쓰셨나요? 아니죠. 카카오톡부터 하셨죠. 저는 문자 세대부터 지금 청년 중에서 조금 높은 한 30대 이상 청년분들은 문자 세대부터 카카오톡하고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과학기술 변동을 느꼈던 피부로 와닿았던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보고 삶이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맹신하는 경향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알파 세대라고 하죠. 알파 세대 친구들은 전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받아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이렇게 삐삐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삐삐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요새 애기들이랑 알파 세대 친구들은 전화 이렇게 안 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해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청년들 지금 알파 세대는 나중에 청년들이 되고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기후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변화를 몰라요. 이 기후가 변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있는 게 청년 세대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움직여야 밑에 친구들도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실 가지고 온 이유가 얘기하고 싶은 게 청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고립되어 있어요, 되게. 하기 싫고 이 무기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거 충분히 저 이해하거든요. 공감해요. 저도 살기 힘들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거 맞는데 근데 살기 힘든 거랑 기후변화랑 연결돼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연결시키기 어려워해요. 근데 연결을 시키면 지금 내가 팍팍한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거든요. 기후변화를 챙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이 문제들이 다 같이 이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이 느끼고 응답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느끼고 응답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청년만 아니요. 절대요. 청년 혼자서 안 돼요. 청년 혼자서 안 되고 중장년, 노년, 기성세대 전부 다 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기후변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니까 이렇게 무기력감하고 불안감을 그냥 떠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한 게 다 같이 협력하고 자기 실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힘이 생태 감응력이에요. 생태 감응력. 생태 감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많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개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기후우울증이랑 일반 우울증은 달라요, 여러분. 저도 우울증을 사실 겪어봤어요. 저는 번아웃 때문에 겪어봤는데 치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우울증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우울증 치료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도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기후우울증은 달라요. 원인이 확실해요. 기후변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태 감응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타자라고 돼 있잖아요. 타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고 해서 지금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통하는 건 아까 보셨죠? 캥거루
그런 동물들, 피해받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everything 전부 다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생명체가 아닌 것까지요. 우리 여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왜 계속 기후우울증 얘기하고 불안감을 얘기를 하냐면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헌장에. 그 안에 그냥 신체적으로만 우리 아픈 거를 이런 것만 다리 다치기 이런 것만 그 건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정신적 건강 플러스 내 몸에 대한 건강 플러스 사회에 대한 건강이에요. 그 건강이 되려면 사회가 어지럽히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기후변화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걸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스피노자입니다. 제가 스피노자를 왜 가지고 왔냐면 스피노자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우울증이 나타난 건요. 저는 기후우울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증상이에요. 내 몸이 비명 지르고 있는 증상이에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알아차려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기후우울증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면 그게 몸으로 드러나요. 그게 신체화라 그래요. 몸이 힘들 때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근데 반대로 몸이 아프면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블루 난리였죠.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그 스피노자 얘기를 과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신경과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의사고 뇌신경학자예요. 이 사람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의 진화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항상성 아시죠? 우리 항상성. 몸을 추우면은 막 떨어가지고 몸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더우면은 땀 흘려가지고 막 시원하게 만들고 그게 항상성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항상성 시스템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확대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러니까 내가 신체화되고 행동하고 우울증을 넘어서 이 우울증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있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내 항상성 작용인 거예요. 난 쉬고 싶은 거야, 지금. 연결이 좀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후우울증은 신호고 내가 뭔가 불안감이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을 위협을 받고 기후우울증에 지금 노출돼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우울한지. 그냥 우울한 상태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제 그 연구 결과인데 좀 쉽게 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걸 먼저 봐도 이게 원래예요. 이게 원래인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걸로 항상성이라는 거 내가 생명 위협을 받았어. 위협을 받으면 내 몸이 날 지키기 위해서 항상성을 작동시켜요. 그럼 작동시키고 나서 나를 방어하겠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목마르면 내가 냉장고로 가서 물을 먹는 그 행위까지 도달하잖아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항상성인데 뭐 더 큰 행동하는 것까지 여러분 순간순간에 그것까지 다 항상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항상성으로 나타난 그 기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나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방을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방을 해요. 개발한 다음에 서로 나누고 다 같이 자기 실현하는 게 생태 감옥력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현은 혼자서 하는 실현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아까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뭐 불안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상으로 나타날 텐데 혼자 품어서 이렇게 고립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환경교육과 연합회잖아요. 연합회고 그리고 청년 포럼이잖아요. 이런 데서 자기 마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나누는 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도 무기력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기후변화는 해결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게 그 노력이 다 같이 노력하면 세상은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이분도 이제 기후행동가예요. 유엔 2018년, 19년에 유엔에 가서 발표했던 친구인데 거기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난 지금 태평양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왜 내가 이 기후행동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했던 기후행동가 친구가 그레타 툰베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심각한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우울증 걸린 것 같나요? 아니죠. 되게 우울증 걸리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고 나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기후우울증이 여기서 다른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 친구가 생태 가문형을 함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청년들이 이 상황을 느끼고 행동하고 다 같이 뭔가 연대하고 학습하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미래의 기성세대들인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포럼에서 그리고 저랑 같이 이야기하거나 이런 강연에서 같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